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허위 학교 폭력을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허위 학교 폭력을 신고당했다면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억울하다, 우리가 왜 신고당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 신고를 하는 학생한테는 어떻게 테론 학폭을 제기하거나 뭐 이제 뭐 형사 고소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허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허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우선 주변 학생들의 진술, CCTV 영상, 상대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 학생이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은 조치를 받은 다음에 우선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요거를 잘 대응해서 요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형사상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성립되는 거는 이 상대 학생이 성립되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학교에 신고했으니까 요게 되겠죠. 그래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CCTV 영상,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 학생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악의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는데 무고죄 무조건 고소 가능하죠? 상대편 학생 처벌 가능하죠?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형사상 무고죄는 이 성립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CCTV 영상이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때렸다고 신고를 했는데 CCTV 영상에 그 사람이랑 나랑 아예 떨어져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때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찍혀진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져야지 이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편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은 조치가 나왔으니까 무고죄다 이렇게 해서는 신고를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 사실에 반해서 악의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말 CCTV 같은 정말 명확한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고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상대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상대 학생으로부터 허위 신고를 당한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받은 뒤 CCTV 영상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 학생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내가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는 거, 상대 학생이 나한테 이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이 되면 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상대 학생이 형사상 무고죄로 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 학생으로 인정돼 조치를 받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상대 학생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죠. 우리가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는 상대 학생이 받은 보호처분, 그 다음에 형사처벌,
학폭위의 조치뿐만 아니라 CCTV 영상,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해 내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인용되거나 아니면 원고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허위로 학교 폭력을 고소당한 경우, 그러니까 신고당한 경우 요 세 가지 대응 방안이 있고, 요 세 가지는 각각 사안에 맞춰서 법률적으로 합리적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형사, 그다음에 이거는 학폭 행정이죠. 이건 민사, 민법 민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형사, 행정, 민사가 모두 고려되어야 되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각 사안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허위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학생에게도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으면 이제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서 형사상 무고죄로 고소를 할지, 아니면 이거 세 개를 다 진행할지, 형사상 무고죄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아니면 학교폭력 신고해도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서 우리가 이 조치 없음을 나눴는데 이런 사유로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받게 됐다, 이런 거를 이제 입증해서 민사상 손해배상만 또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허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학교 폭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학폭 학생으로 낙인이 찍혀 학교 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 신고당한 학폭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학교 폭력 조치,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은 조치를 받고, 그 다음에 차후적인 절차들,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 될 것 같고, 그걸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립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고, 그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계속해서 앞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만의 독특한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이니까 형사전문법 가고, 민사사건이니까 민사전문법 가고, 행정사건이니까 행정전문법 가고, 이게 아니라 학교 폭력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그런 요건 갖추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